네, 올해 또 시장이 몇 거래일 남지 않았네요. 이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올해 시장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내년 1월에는 과연 1월 효과가 나타나줄 수 있을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박민종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반적인 수급이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프로그램 매수세에도 적극적으로 또 유입이 되는 등 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점검부터 해주시죠.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 이 부분이 이제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당을 감안한 어떠한 그 비차익 매수, 특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뿐만 아니라 비차익 매수까지. 네. 프로그램 매수는 이제 그 선물의 그 베이시스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와 더불어서 거래소 시장의 어떤 양호한 상승세가 아마 이제 배당락 전까지는 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다가 코스닥이 반등을 한 이유도 이런 FOMC 이후에 하나의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산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양도세 관련해서는 역시 12월 28일까지, 30일이 이제 29일이 배당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8일까지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는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코스닥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급반등을 예상하기보다는 이제 좀 횡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 특히 이제 그 배당 이후에는 특히 이제 코스닥의 1월 효과 이런 네. 부분도 감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현재 1월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장이냐라고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37불에 38불 정도 되면 게다가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미국은 했지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좀 약간 동결을 한 상황에서 좀 보겠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저금리와 저유가와 이런 부분들 이런 어떠한 그 시장 환경이 코스닥의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다시 한번 프로그램의 매수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말까지는 양 시장이 약간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 하지만 1월 달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코스닥이 좀 강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 배당을 노리고 요즘에 기관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당락 이후에 그렇다면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이 매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배당락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시가가 좀 하락을 하겠죠. 그러겠죠. 이제 예. 하지만 이제 배당락 이후에 전체 시장을 한번 놓고 보게 됐을 때에는 대형주들 자체가 또 너무 쉰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업종별로 살펴보게 된다면 역시 자동차나 아니면 IT 그리고 정유화학 업종 전반적인 업종들 자체가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역시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20이나 FOMC나 BOJ 이런 다국적 이제 국가에 있는 통화 정책 그 수장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는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아니면은 뭐 아몰레드, 특히 이제 그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이제 1월 달에는 내년의 모든 어떠한 그 분기당의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떠한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는 1월 달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월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역시 뭐 제가 이제 갖고 나온 뭐 2차 전지 업종이나 여러 가지 업종들, 특히 이제 성장성이 감안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업종별 차별화가 내년에도 좀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성장이 유효한 업종들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과 관련해서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현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순매수세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앞으로 필요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환율,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뭐 1,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1분기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본다면 부진한다고 한다면 자기 주가가 빠져야 되겠지만 부진하다고 한다는 뜻은 한마디로 FOMC에서 금리를 빠르게 어떤 인상을 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는 추세적인 어떠한 환율의 안정은 결국엔 미국 시장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동결하게 된다면 역시 환율조차도 안정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내년 한 1분기 정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6개월 정도 환율이 여기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 대형주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2월 달쯤에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은 역시 내년 초에 좀 핫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차 전지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련 산업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지금 갖고 나온 업종이 이제 2차 전지랑 네. 미디어 업종 이제 두 가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업종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괴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장성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뭐였냐면 2차 전지 자체가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릴 것이냐라는 시장의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중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시장에서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가 전기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에너지 저장,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샤오미에서 만들었던 1인용 이동 수단 이런 네, 어떠한 제품들까지도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호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림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시게 된다면 역시 네. 중대형 전지 매출의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2013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나왔던 중대형 전지 매출 전망인데 특히 이제 2014년에서까지는 그렇게 급증을 하는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2015년, 2016년까지 해서 계속 ESS 시장, 즉 중대형 전지 매출 시장이 계속 개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LG화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타 종목까지도 확산이 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2차 전지 업종 말고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미디어 업종 역시도 CJ, CGV를 동반한 어떠한 그 미디어 업종의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중국의 인구 1인당 영화 관람 편수가 2014년에서 시작해서 2019년까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의 영화 산업뿐만이 아니고 중국의 전기차 산업, 한마디로 중국에서 신성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업종별로 지금 현재 시장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J, CGV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중국의 성장성에 동반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역시 실적을 계속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4분기부터 연료 전지 어떤 매출 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망 업종으로 2차 전지 그리고 미디어 중에서 영화와 관련돼서 CJ, CGV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종목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CJ, CGV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박스권 고점에서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루다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신규 매수의 시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렇죠. 전체적인 위험, 그러니까 체계적인 위험과 이제 종목의 비체계적인 위험, 한마디로 시장 전체의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이고 그 종목에 대한 그 부분 비체계적 위험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두 개를 같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주도주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돌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 역시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은 더 서프라이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하지만 이제 유가가 만약에 엄청난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런 변동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화학 업종은 전반적으로 그 변동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역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봤을 때는 탄탄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배당락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코스피가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이후에 어떠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 이후에 사시는 것이 솔직히 낫고 하지만 내년 장기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본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도 괜찮습니다. 특히 CJ, CGV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완다그룹과 지분 맞교환에 대한 부인 공시를 내긴 했지만 역시 이제 CJ, CGV 역시도 내년 밸류를 땡겨오고 있을 때는 1월 달에 역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중 자체를 코스피의 전부, 코스닥은 없고 코스닥이 전부, 코스피가 없고 이렇게 하시면 솔직히 시장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업종
계정별로 계속 프로그램에 계속 비차익이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하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절저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두 종목은 다 코스피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밑에 있는 역시 이제 코스닥 종목들, 예를 들면 에코프로라든지 상하프로탱크나 이런 어떠한 2차전지 하단 업종들, 특히 이제 CJ, CGV 밑에 있는 뭐 쇼박스나 어떠한 그런 종목들 역시도 계속 보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적절한 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유망 종목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갖고 나온 종목인 뭐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그 가격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재 증권가의 TP는 거의 뭐 7만 9천 원에서 9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이제 파워 밸류가 거의 30배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역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장률 자체가 30%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전반적인 어떠한 그 종목을 추천하는 관심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중국 시장의 성장성의 신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역시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 특히 이제 1분기에는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망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대비한 투자 전략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요. 말씀드린 대로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한 섹터에 올인해버리게 된다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에 1월 달에 1월 효과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어마어마한 급등을 했을 때 코스피 자체는 그렇게 급등을 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은 이제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적절한 비율이 필요할 텐데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코스닥 종목인의 어떤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또 한 종목이 너무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 섹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섹터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 이런 어떠한 투자 전략들을 세우시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나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양대 시장 그리고 또 모멘텀이 되고 있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의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면서 또 투자 유망주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박민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